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이 어제 대전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물 취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이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이제 그 다음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게 유보되면서 우선은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대전시의원들은 이 국제고 설립 과정에서 이 교육청이 학부모와 시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서 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 동의안이 유보됐기 때문에요. 다음 회기, 그러니까 11월 정례회 때 이 안건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제 지적 내용을 보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너무 급속도로 추진됐다. 이런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나오기 전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보려는 이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지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동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 대전시 교육청은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을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인가 이것도 받아야 한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고 설립 계획이 당초 이제 별도로 만드는 걸로 하다가 지금 대전고등학교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리로 가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이 변경에 따른 재심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요. 네. 교육청 측에서는 우선은 이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중앙투자심사를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은 어떤 중앙의 재정 지원을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다시 대전시 의회에다가 이 계획안을 제출할 때 어떻게 명분을 더 쌓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 사실상 현 계획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의 묘지석이 도굴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강정철 하면은 이 조선시대 이 가사문학의 대가인데요. 정철 선생의 묘지석이 도굴됐다. 이런 것이 문중들 속에서 나오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 송강의 묘는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강의 인적 사항과 어떤 생전의 업적,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둔 이 묘지석이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누가 소위 말하면 도굴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묘지석과 묘지석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어디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지금 제기됐고 이것을 의혹을 풀려다 보니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송강묘가 한 차례 옮겨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청에 따르면은 이 송강의 묘가 이 당초에는 이 경기도에 있었는데 고향에 있었는데요. 이게 조선 현종 6년 때 그러니까 정철이 돌아가신 지 75년 만인 1665년에 우암 송시열 선생에 의해서 충북 진천으로 옮겨졌다고 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묘소 인근에는 이 송강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묘지석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영일정시 문중에 따르면 이게 중앙박물관이 지금 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도에 국립청주박물관이 진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 흐름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는데 이때도 이 묘지석이 전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이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다가 묘지석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유발됐고요.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그 묘지석의 전문을 요청해서 해석을 해봤더니만은 바로 이 송강 선생 것이다 이렇게 좀 확인이 돼서 결국 다만 이제 문중들이 박물관 측에다가 입수 경위나 경로를 물었는데 이걸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까지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예. 세종시 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지난달에 이 감사원 감사에서요. 세정시교육청 직원 5명이 지난 2012년부터 관내 그 18개 학교를 이제 이 학교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적발이 돼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인사위를 열어서 경고와 견책 처분했는데 1명이 퇴직을 했는데요. 세종시교육청은 이 퇴직한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면 그동안은 어떻게 그냥 넘어갔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어물쩍 넘어갔던 것이 관행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세종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을 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고발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선은 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이 문제를 좀 짚어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공소시효제가 폐지되면서 이른바 미제 사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전은 어떤 사건이 있는지요? 네,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연쇄살인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이 지금 미제로 남아 있고요. 대전으로 압축을 해보면은 경찰 주변에서는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을 지금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둔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2001년도 12월 21일 날 있었는데요. 그날 오전 10시에 도심에서 이제 총성이 들렸는데 국민은행 둔산 지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은행 김모 과장하고 보안업체 직원 또 운전기사에서 3억 원의 돈가방을 들고 내리는 순간에 주차장에 숨어있던 그랜저 승용차가 이들을 막아섰고요. 그래서 이 담당 과장이 저항하는 사이에 실탄 2발을 쏴서 김 과장이 사망을 했는데 범인들은 3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대전의 그 미제 사건, 2001년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뭐 방송에서 지금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 뒷얘기를 좀 드리면은 아무튼 유유히 사라져서 이 운전기사하고 보안업체 직원은 이제 숨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20, 30대 남성이라는 것만 추정할 뿐 뭐 특정할 만한 단서는 찾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 CCTV가 영상도 없었고요. 또 복면을 쓰고 있어서 몽타주 만들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 또 범인들이 지문 한 점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수원에서 도난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유리창은 썬틴이 3중으로 돼 있어서 밖에서는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이 강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듯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은 어디서 났느냐? 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이 389경인데 389경은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인데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소지한 총이 왜 강도한테 손에 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추적을 했는데요. 사고 발생 2달 전에 대덕구 송촌동에서 경찰관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총기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 과정에서 이제 범인들에게 권총이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제로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특히 경찰관이 연루가 아니라 뭐죠? 경찰관 총이 글로 넘어갔을 정도니까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범인을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모건대 이수진 조교 선생이 지금 오늘 아침 이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생후 10개월 된 아기에게 이 골수를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뭐 조카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수진 학생이 이 골수기증 홍보차 이 모건대를 방문한 이 조혈모 세포 은행 협회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기증서를 작성했고요. 이것이 최근에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 이런 연락을 받자마자 이 망설임 없이 골수를 기증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조교의 골수를 받은 환자가 10개월 된 아기라는 거죠. 아무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수진 학생 대단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영국의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라는 곳이 있는데 이 테스코가 원래가 홈플러스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홈플러스를 내줬죠. 근데 이렇게 내준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이 테스코가 자기가 영국에서 시장 1위인데 그 어떤 기존 전략을 계속 고집하고 성공의 덫에 빠져서 결국은 몰락했다. 사실 유통업계의 변화도 엄청나죠. 이 인터넷 몰도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이 저가 유통업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테스코는 기존 전략만 계속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 홈플러스를 내주게 됐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좀 새겨 들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